안녕하세요. 흠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순정 만화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보니까 말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에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말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순정 만화 얘기 떠들어 봅시다. 그럼 가실까요? 고고링!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만화책은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이건 정말 순정 만화계의 명작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남주인 아리마 소이치로는 최근까지도 많은 순정과 로맨스 장르의 모티프가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옛날에 흑백 영화부터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의 장르의 문법이라는 것이 고전 명작에서 시작되고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셰익스피어나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은 현대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죠. 순정도 로맨스의 한 장르로서 이 그남 그여 또한 순정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봐야 하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내 새해는 남남이 좋겠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순정 만화에서 야쿠자물을 잘 즐기지 않는데 이거는 진짜 재밌었어요. 대부분 순정 만화에서 야쿠자가 나오면 야쿠자의 잔인성은 거의 안 보여주고 내 여자에게는 한없이 지극정성인 그런 보디가드물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장르의 예로는 아가씨를 부탁해나 아가씨와 범견군 극처데이즈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장르에서 벗어나서 살짝 로미오와 줄리엣 설정을 가미해서 도쿄 야쿠자 쪽에 사페 같고 잔인한 남주가 오사카 야쿠자 쪽에 어쩌고 조장 손녀에게 집착하고 그 손녀는 더 큰 카리스마로 거의 통제 불가능한 남주를 휘어잡아요. 아무튼 되게 강대강 느낌? 남주는 살짝 사이코라고 말할 정도로 돌아있고 여주는 은은하게 돌아있어요. 둘이 수싸움을 하는데 진짜 텐션이 높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에 정발이 5권까지 돼 있는데 진짜 5권까지 계속 재밌었어요. 다음 작품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식스하프라는 작품입니다. 이케타니 리카코 작가님 작품은 다 재밌게 봤어요. 이 작가님 작품은 트윈스, 비터 스위트 롤리팝, 하코이리노 무스메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림체가 독특해요. 여주 눈이 대체로 왕방울만 하고 되게 미인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 특징이 전개가 진짜 저세상급이에요. 아내의 유혹 저리 가라는 막장 전개가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이 식스하프만 해도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여주가 기억 상실로 병원에서 깨어나는 걸로 시작합니다. 일어나 보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고 오빠와 여동생만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그 기억을 잃기 전까지 가장 친한 친구가 좋아하던 남자를 빼앗았던 이유로 해픈 여자라는 소문이 돌고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데 그 상황에서 오빠가 잘 다독여줘서 기운을 차리게 되죠. 근데 또 오빠가 남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주인공은 솔직히 기억 상실로 눈을 떴을 때 봤던 오빠는 친오빠로 느껴지지 않고 완전 타인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던 가운데 자기가 그 기억을 잃기 전에 응모했던 모델 오디션 합격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하다가 지금 혼란스러운 감정을 잊고 뭔가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모델 오디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말해도 진짜 완전 개막장이잖아요. 그만큼 꿀잼 보장이니까 웬만하면 보시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권 막 읽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권을 읽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항상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도 그렇고 이 작가님 진짜 감정 묘사가 주옥 같아요. 진짜 제가 사랑하는 순정 만화 베스트 3 안에 드니까 꼭 봐주시길 바래요. 다음은
살짝 유명한 것 같은 라이어 곱하기 라이어입니다. 식스하프가 의분 남매물이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들고 왔는데요. 식스하프가 굉장히 질적질적한 감정이라면 이거는 좀 귀여운 감정? 귀여운 거짓말이 점점 재앙화돼 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이어 X 라이어인 만큼 거짓말의 나비 효과로 전개가 이어지고요. 살짝 현관이라고 하면 뭔가 치명적인 느낌이지만 이거는 살짝 현관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그렇진 않고 계속 밝은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많은 스포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꼭 추천하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펫은 드라마화도 2번이나 됐었고 저는 마츠모토 준 주연의 너는 펫보다는 시손준 주연의 너는 펫이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일단 드라마로 처음 보고 만화책도 읽게 됐는데 만화책도 만화책만의 매력이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일단 이 너는 펫이라는 작품은 이 장르 자체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키워드에 연하남이랑 동거물을 적었는데 이런 장르가 굉장히 순정 만화 안에서 고유한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장르에서는 도쿄대, 하여튼 명문대에 나온 초엘리트 여주가 너무 잘난 여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번번이 사랑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한 계기로 집도 절도 없는 연하남을 주어서 펫처럼 키우게 됩니다. 살짝 스폰 같기도 한데 절대 성적인 건 아니고 정말 강아지 마냥 연하남을 키우면서 행복을 느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키워드에 망상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러던 와중에 도쿄대 하버드 코스의 초 엘리트 알파남이 등장해서 여주에게 적극 대시를 합니다. 여주는 집에서 기다리는 연하남은 애완인일 뿐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알파남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집에서 키우는 펫남이냐 결혼이냐를 두고 갈등하다가 결국엔 펫남을 항상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클리셰화돼서 이런 스토리의 작품들이 약간의 변주로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나왔던 작품 중엔 시집가게 틀렸어가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작품들은 나의 아내군, 우리 집에 귀여운 남자가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진짜 이거는 이렇게 계속 양산된다는 건 진짜 재밌는 클리셰라는 거예요. 아무튼 꿀잼 보장이니까 이것도 그 원류로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가님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인데 히가시무라 아키코 작가님은 한국을 되게 좋아하셔서 한국이랑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무튼 작품에 한국이 많이 언급되곤 합니다. 일단 이 도쿄 후회방상 아가씨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개그 코드가 잘 맞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30대 여자 짱친 3명이 주인공이고 3명의 특징은 매일 밤은 아니어도 굉장히 자주 주점에 모여서 술 마시면서 세상살이 한탄을 같이 합니다. 특히 연애, 결혼 관련해서 한탄을 하는데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최근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만화가 구려 보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만화의 핵심은 결혼 남자가 아니라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현재 자신의 조건을 외면하기보단 직면해서 현실에 충실하게 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을 직면하고 판타지 속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순정 만화라는 틀로 담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 결국엔 이 만화도 결말을 판타지로 마무리시켜서 개인적으로는 용두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만화의 핵심 메시지는 주로 남주의 팩트 폭력으로 전달되는데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라 저는 살짝 순정 만화계의 직소? 영화 소우의 살인마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만화책 자체의 결말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드라마로 나왔잖아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켄타로가 주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그 드라마도 재밌고 만화도 재밌고 둘 중에 원하시는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전 0시 키스하러 와줘 라는 만화 때문에 살짝 저는 연예인이랑 일반인이랑 이어지는 그런 장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은근 그런 장르 중에 재밌게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핑크빛 천국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 너는 특별해도 진짜 재미있었어요. 국민 아이돌이랑 꽃미남 혐오증 여주랑 어떻게 얽혀서 사귀게 되는 내용입니다. 진짜 이것만 들어도 현실감이 제로잖아요. 근데 현실감이 진짜 0%라서 더 재밌어요. 제가 우연한 전개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모든 전개가 우연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오히려 웃겨요. 작가가 어차피 망상인데 뭐 어때? 해버리는 느낌으로 이라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작가님이 코다 모모코 작가님인데 이 작가 작품 중에 헤로인 실격, 철벽 선생, 내 거야 등이 있어요. 이 작품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드려요. 태그에 BL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그냥 순정 만화예요. BL이 어떤 장르로 인정이 된다면 그 조건이라든가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라진 첫사랑은 주인공이 남자들일 뿐 정석적인 순정 만화의 문법으로만 진행됩니다. BL이라는 장르 자체에 거부감이 있으시더라도 이건 그냥 순정 만화지 BL은 아니에요. 여기 남주가 살짝 여우 느낌이 전혀 빠진 카즈야야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편견 없고 상큼한 상큼보이예요. 저는 순정 만화 보다가 주인공들이 너무 민폐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두는 편인데 예를 들어 늑대 소녀와 흑왕자에서 여주가 남주를 도찰해서 친구들에게 남친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짓이나 바이바이 리버티라는 작품에서 남주가 스토커를 떼어낸다는 명분으로 여주에게 기습키스를 하고 자기 같은 꽃미남이랑 키스했으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태도인 거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런 거 보다가 대부분은 못 참고 탈주하게 되는데 이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진짜 그런 억지스러운 전개 전혀 없고요. 제가 순정 만화 토크 1탄에서 말한 하츠하루처럼 아주 건전하고 착하고 설레는 첫사랑 이야기예요. 나쁜 짓 할래. 굉장히 직관적이고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이 만화에서 여주는 어릴 때 엄마가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며 자립하라고 한 말에 굉장히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에 성적인 호기심을 떴음에도 남자를 혐오하는 듯이 굴면서 자기가 생긴 그 성적인 호기심은 자기의 비밀 노트에 다 써내려가요. 근데 그 노트를 후배 남학생이 줍게 되고 여주에게 같이 여기 적힌 것들 하나씩 실행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뭐 그러다 둘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노트를 잃어버리고 다니는 것도 웃기고 이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여자애가 엄마 말에 얽매여 있는 것도 웃겨요. 근데 제목 어그로 끌려서 보긴 했는데 재밌긴 했습니다. 그림체가 예쁘고 권수도 짧아서 소장해 보았습니다. 굳이 비슷한 만화 찾자면은 회장님은 메이드 사마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설정도 여주가 학생회장의 모범생인 것에다가 남자 혐오증인 것도 똑같고 남주가 굉장히 능글맞은 타입인 것도 비슷합니다. 회장님은 메이드 사마 재밌게 보신 분들은 또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토메 그로기 헤븐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 발견하고 이런 만화를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니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 만화는 특히 남성향 러브 코미디를 접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나오는 클리셰들이 정확히 남녀가 역전돼서 나와요. 이거를 제가 길게 설명하는 거면 조금 빠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남성향 러브 코미디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훨씬 통쾌하고 훨씬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1권? 1권은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려요. 이거는 애니화가 된 작품이죠. 치아야후루.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본 여배우인 히로세 스즈 주연의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순정 만화의 탈을 쓴 스포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48권까지 나왔고 작가의 오피셜로 49권이 완결인데 아직도 남주가 누군지 모릅니다. 보통 로맨스에서 남주가 끝까지 이렇게 모르겠는 경우는 여주가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느라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건 아니고 48권이 되도록 맨날 경기만 해요. 아니, 무슨 연애할 생각이 아예 없어 보여요, 여주가. 저 정말 포기했고 얼른 완결나면 좋겠습니다만 다만 조금 무서운 게 결말이 우리 셋이 평생 카루타 하자 요딴 식으로 날 것 같아서 조금 무섭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종목은 카루타라는 일본 전통 카드 게임인데 카드 게임이 왜 스포츠지 하시면 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카루타라는 종목이 꽤 흥미로워서 저도 한때는 카루타 퀸이 되고파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이 만화로 처음 이 작품을 접하시게 되면은 카루타의 매력인 스피드감이 잘 안 느껴져서 애니를 먼저 보시길 완전 추천드려요. 이거 애니가 진짜 명작입니다. 마지막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노다메 칸타빌레인데 이거는 25권이 완결이에요. 근데 24, 25권은 외전이라서 23권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드라마, 영화 실사판을 먼저 보고 만화를 접했는데 진짜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드라마 자체가 제 인생 드라마였어요. 과장 안 하고 대여섯 번은 돌려봤어요, 최소. 그 정도로 띵작인데 실사화된 드라마, 영화를 먼저 보고 만화를 보면은 그 드라마가 이 만화책을 굉장히 충실히 표현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만화 자체도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의 팬이라서 이 만화까지 소장하게 된 거지 만화책이랑 드라마 중에 어떤 걸 봐야 할지를 물으신다면은 무조건 드라마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장르가 클래식에 대한 내용이고 굉장히 클래식 곡이 이렇게 글로 많이 써 있는데 솔직히 클래식에 그 정도로 조예가 깊지 않으면 그 곡들이 어떤 곡인지 모르잖아요. 이 만화 속에 주인공들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는 아무튼 그 음악도 같이 나오니까 훨씬 더 감동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만화에 있던 인물들을 조금 줄여요. 드라마랑 영화에서는. 그래가지고 조금 하나하나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이 가고 애정이 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화책을 소장하고 있지만 드라마, 영화를 훨씬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만화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만화책이 제가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것도 몇 개가 더 있고 이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 채널은 일단은 다꾸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으실 때쯤이 되면은 또 다른 만화 영상도 들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